반갑습니다. 애프터마켓 진행의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오늘은 역사에 기록될 만한 관세 전쟁의 포문이 열렸습니다. 글로벌 증시 역시도 굉장히 출렁거리고 있는데요. 롤러코스터를 탄 이 시장에서 우리는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시장을 봐야 할까요? 저희 애프터마켓과 함께 똑똑한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죠. 마감 지수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그래도 장 초반에 상승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11시를 기점으로 크게 꺾였습니다. 뒤로 갈수록 힘이 쭉 빠지게 됐고요. 1.74% 하락세를 보이면서 2,300선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2,293선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11시를 기점으로 꺾이면서 뒤로 갈수록 힘을 뺐습니다. 2.29% 강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643선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환율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로 또다시 이렇게 최고점을 찍어줬습니다. 어제도 제가 금융위기 이후로 최고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시작부터 10원 더 올라온 1,480원 선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4원 44전 상승세 보이면서 1,481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연결지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수급 여전히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코스피에서는 양 메이저 주체들이 모두 빠져나간 상황이고요. 개인만이 우리 주체를 좀 받쳐주려고, 지수를 받쳐주려고 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모습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현물에서는 외국인이 9거래일째, 그리고 선물에서는 10거래일째 팔자세를 보이면서 매도 폭탄을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들도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은 초록불, 하락은 빨간불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 오늘은 제 뒤로 또 전체적으로 빨간불을 켠 시장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에는 삼성전자가 상승하는 흐름을 좀 가지고 오려고 하면서 코스피 지수 하단을 좀 방어해주는 모습을 보이나 싶었는데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나란히 힘을 빼는 이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주들 오늘 나란히 약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정부가 대책안을 내놓으면서 완성차 쪽으로 좀 힘을 실어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방어는 여전히 되지 않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같이 이 완성차 업체들도 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강했던 정치 테마주들 오늘은 좀 시들한 흐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신 철강과 강관이 오늘은 좀 강했습니다.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전화통화에서 조선과 LNG 구매 그리고 알래스카 합작 투자까지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관련주들이 크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동양철과는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그 뒤로 넥스틸과 대동스틸까지도 흐름이 굉장히 좋은 양상이었습니다. 그리고 LNG와 기자재를 운송할 수 있는 상사까지도 흐름 괜찮게 끌고 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시에 아메리카 이즈 백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달러 환율은 16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고 또 코스피는 17개월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다가 애플은 1년 전, 테슬라는 6개월 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비디아는 11개월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돌아온 미국은 도대체 우리 시장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어디에 체크 포인트를 둬야 할까요? 저희 애프터마켓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죠.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애프터마켓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김태훈 파트너님 모시고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오늘 굉장히 힘든 하루를 또 보내셨는데요. 지난번 그러니까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 계속 힘든 날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럴 때 현금을 들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많은 경험이 있었지만 이 또한 다 지나갈 겁니다. 다만 지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이 더 커지고 그게 또 손해보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건데요. 이 또한 다 참고 인내하시면 또 좋은 기회가 찾아오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이 시장을 조금 더 대비해 보시면서 앞으로 대비를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감 상황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2300선도 깨지기도 했고 그래서 마감 시장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냐고 여쭙기도 좀 죄송스러운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먼저 팔고 있기 때문에 더 문제고요. 파는 족족 달러를 사고 있어서 원달러 환율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만간 1,500원이 넘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또 외국에서 대부분의 원재료를 다 수입을 해옵니다. 쌀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식량 자원들을 해외에 사오고 있고 에너지도 모두 사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이는 우리들이 말해서 남편 월급 말고는 모든 물자 상품 가격이 오른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이제 앞으로 몇 개월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 때문에도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윤석열 파면 이후에 이런 가장 큰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돼서 이런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좋아할 만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이 상호 관세 때문에 모두가 다 힘들어진 상황이 왔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어서서 1,500원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개월은 이런 불안감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을 어떻게 대비해 봐야 될지는 또 더욱더 자세한 섹터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섹터 좀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보면 다른 거 무엇보다 또 오늘 뉴스에도 나왔지만 어제 한덕수 총리와 또 그러니까 총리가 이제 대행이죠. 네, 대행과 이 트럼프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28분간 통화했고 한덕수 씨가 주미대사도 했기 때문에 영어를 좀 한다고 영어로 통화했던 것도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내용에서 솔직히 좀 여러분들은 그 뉴스만 보셨겠지만 전 그 다음에 이 트럼프의 이 X에다가 이제 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것도 한덕수 사고 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이 진짜 별로 안 좋은, 물론 그 트럼프가 자기 자랑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주로 써놨겠지만 대부분 보게 되면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이나 또 이 LNG, 이 알래스카의 LNG 이쪽 사업에 투자하는 거나 또 아니면 LNG를 미국 걸 구입해 온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다 유리한 입장에서 좋은 얘기를 들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 LNG 쪽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게 미국의 엑슨모빌이라는 세계적인 그 메이저 업체가 있습니다. 석유 쪽에. 네. 이 업체도 오랫동안 이 알래스카 이 LNG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조사를 했고 하지만 이게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포기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덥석 우리가 참여할 것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거는 지난번에 트럼프가 의회에서 직접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이 알래스카의 LNG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라고 의회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우리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발언을 한 겁니다. 말 그대로 일종의 강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 알래스카의 LNG 프로젝트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기도 하고 많은 그 자금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에게 강요한 이유는 미국 업체인 엑슨모빌도 경제성이 없다고 포기하고 갔기 때문에 이거를 외국 업체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한 10년에 걸쳐서 영구 동토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알래스카 지역을 관통하는 파이프라인을 1,300km짜리를 만드는 건데요. 이게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다 만드는 거라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도 이게 완성이 되면 2023년인데
그러고 나서 2050 탄소 제로인데 과연 몇 년이나 써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의 투자자들은 일단 이슈가 되니까 묻지마 매수가 들어온 것이죠. 그러면서 이 부분만 다른 종목 다 파는데 여기만 빨간색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동양철관, 넥스빌 같은 업체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가스전 개발 이력이 있고요. 동양철관은 투자자들의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넥스틸 같은 경우 미국 내 유정용 강광 생산 법인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면이 부각되면서 이쪽이 좀 빨간색을 띠게 했죠.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권한 대행과의 이 통화에서 좀 한국의 참여를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런 고위급들의 논의가 실제로 우리 기업에다가는 또 어떠한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지도 시청자분들께서는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기회를 좀 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엑슨모빌이나 미국 업체가 이런 석유 개발이나 가스 개발을 많이 해본 업체입니다. 네. 이런 기업이 경제성이 없다고 포기하고 난 곳을 한국이나 일본이 들어와서 해달라고 요구할 때 실질적으로 민간 기업이 들어가서 먼저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공 가능성도 낮고 또 성공했을 때 이 수익을 갖기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미국이 강요를 해서 트럼프가 강요를 해서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이 상호 관세라는 것을 함께 이제 해결하는 쪽으로 엮어가게 되면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포스코가 총대를 맬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미얀마 가스전 개발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네. 말 그대로 총대를 메고 참여한다면 여기에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는 기업들은 돈을 벌게 됩니다. 이거는 이 포스코는 투자한 돈을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를 하고 또 그 회수하는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원금을 회수하는 데 굉장히 오래한 기간이 걸리지만 이 민간 기업들, 같이 참여한 관광 기업들이나 여기들은 투자를 빨리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간 기업들은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안 그래도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던 것이 민간 기업들한테 어떠한 수혜가 올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알래스카 주지사였었던 마이크 던리비가 방한을 해가지고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또 SK 이노베이션 이런 국내 에너지 기업들을 좀 만났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역시도 움직임이 좀 보이는 거니까 눈에 국내 기업들한테 큰 연관성을 또 주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또 어떤 종목을 우리가 봐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알래스카의 이 LNG 프로젝트는 네. 알래스카 주민들에게 10년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미국은 LNG를 끌어다 쓰겠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이 알래스카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LNG 선을 통해서 갖고 오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일주일 만에 그 LNG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이 미국에서 생산된 셰일 가스를 통해서 가져오는 경우에는 3주 정도 걸리죠. 왜냐하면 파나마 운하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알래스카 LNG선 이 프로젝트는 우리나라보다는 당장은 알래스카 주민들, 알래스카의 이 미국인들을 위해 일자리를 마련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 트럼프가 우리 한국 기업이나 일본 기업을 강제로라도 끌고 오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당장 이 파이프라인을 깔고 하는데 관광 기업들은 바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서 생산을 하고 관광을 생산해서 팔면 판 관광을 받아서 파이프라인을 까는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관광업체들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서 어떤 수주를 해서 어떤 지역을 막거나 그렇게 하는 우리나라 기업, 대기업들은 실제로 수익을 내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있고 전반적으로 여기서 생산된 LNG를 또 우리 조선사들이 만든 LNG 선이 실어오기 때문에 우리 조선사에게는 또 수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오늘 강세 섹터를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나도 이 안에서 종목들을 살펴보고 싶고 또 어떤 종목을 어느 시간대에 들어가야 되나 이런 부분들은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이렇게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함께 이 시장을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QR코드가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태훈 이렇게 딱 3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LNG를 좀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섹터를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선입니다. 조선. 조선이 이번에 그 상호 관세에서도 피해 있고 네. 나름대로 실적도 지난 한 1년 전부터 호황으로 빠져든 이런 거 호황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산업종이기 때문에 이 조선업종이 전반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유리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선사들은 올해 또 내년까지도 수익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단순히 상업적으로 LN선이나 고부가시선인 네. Very Large Carrier인가요? 그 VLCC? 그 네. 굉장히 큰 배인데요. 캐리어 굉장히 큰 배인데 이런 것들이나 하여튼 고부가시선을 많이 수주했다고 하다 보니 이런 데서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실제로 벌고 있는 걸 대부분 다 달러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원달러이 오른다면 환 차익을 그만큼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업종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출업체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업종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미국 내에서 트럼프 집권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이 LNG를 다시 한번 개발을 해서 이걸 팔겠다는 겁니다. 수출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번에 EU에다가도 LNG를 사달라고 요구를 했고 이제 EU에서는 공산품에 대해서 무관세로 하겠다라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그냥 미국에 LNG를 사달라고 요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유럽이 거부했습니다. 거부한 이유는 유럽은 러우 전쟁 때문에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이 전쟁이 곧 끝나면 진짜 미국에 사오는 것보다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러시아로부터 파이프로 바로 그냥 천연가스를 수입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서양 넘어서 배로 LNG선으로 실어 나르는 미국산 LNG 살 경우에는 유럽은 그만큼의 물가 인상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EU에서는 거부하고 있는 거고. 하지만 우리로서는 EU가 그냥 미국에 져주고 그냥 LNG를 수입하겠다 하면 우리나라 LNG선을 더 많이 팔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 이 조선업종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업종에서 예전과 달라지는 건 미 해군의 MRO 사업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고 미 해군의 군함을 앞으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작년까지는 거의 없던 작년에 그러니까 한화 오션에서 2건의 수주를 하긴 했지만 작년까지는 그렇게 큰 수혜를 입지 않았던 그런 사업 분야지만 올해부터는 이 사업 분야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예 법까지 바뀌었기 때문에 미 해군의 신형 군함을 우리 한국 조선사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들은 앞으로 수익이 더 늘어날 그런 섹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맞죠. 또 하나오션이 최근에 MRO 관련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완료를 마쳤기 때문에 또 좋은 종목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이런 이 조선주 안에서는 우리가 어느 종목, 어느 좀 부분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LNG선이 앞으로 굉장히 큰 호황을 누릴 겁니다. 지금도 그러긴 하지만 기존에 우리는 LNG선을 이제 중동에서 많이 수주를 받았는데요. 이번엔 미국에서 수주받을 차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LNG선이 발주가 나온다면 이 발주 나온 이런 LNG선에 대해서 HD 한국조선해양 이쪽은 현대중공업 그룹의 이 조선 쪽 중간지주 회사입니다. 그래서 조선 쪽에 벌어들인 모든 수익은 HD 한국조선해양 쪽에 모이게 돼 있는 구조로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이 수혜를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동선화인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동선화인텍이라는 회사는 LNG 운반선에 들어가는 초저온 보냉제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저온 보냉제 쪽에서 수익을 내고 있고 한국카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 화인텍, 한국카본 모두 LNG선을 배경으로 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고 이런 쪽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잘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조선주 종목들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하는지까지도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나도 여기에서 이 투자 포인트들을 잡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만 가져다 대셔도 영어로 된 링크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들 잡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좀 안 뜹니다.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태훈 이렇게 딱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현재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넥스트레이드 종목들을 봐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상승률 상위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틸 여전히 강한 모양새입니다. 25.99% 상승 흐름 가지고 오면서 14,0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휴스틸 역시도 강한데요. 11.06% 상승하고 있습니다. 5,120원에 거래됩니다. 세아제강지주는 7.33% 상승하면서 21만 9,500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6.7% 상승하면서 46,950원, 포스코 스틸리오는 6.35% 상승세 보이면서 35,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올릭스는 13.61% 강세 보입니다. 45,500원에 거래됩니다. Y바이오로직스 8.11% 상승 흐름 가지고 오면서 6,130원, 현대바이오 7.49% 상승 흐름 가지고 옵니다. 1,6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 7.27% 상승하면서 6,640원, 메가스터디 교육 7.08% 상승 흐름 보이면서 43,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종목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넥스트레이드 조금 더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파트너님께서는 넥스트레이드 시장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전반적으로 이제 거래량은 한 29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달에요. 그리고 네. 하루 거래량이 엊그저께 4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이 넥스트레이드 시장을 이용하는 것은 시간 외에, 그러니까 우리의 정규 시장에 말하는 그 시장 외의 시간을 이제 주로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매매가 많이 몰립니다. 하지만 이게 시장이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아직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 넥스트레이드는 한마디로 이제 정규 시장을 보충하는 그런 시장으로서의 성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정규 시장과 경쟁을 해서 크기 위해서는 여기 각종 이제 공시나 이런 부분에서 더 이 정규 시장보다 더 강화되거나 더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어야만 일반 투자자들도 이 넥스트레이드 시장을 이용해서 매매를 더 많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넥스트레이드 시장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당분간은 이 정규 시장을 뒷받침해주는 보조적인 시장의 역할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현재 넥스트레이드 시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최근 이데일리온 파트너를 사칭한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액 역시도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저희는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방법 이외에 다른 홍보 수단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후 김태훈 파트너님의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오늘 장이 굉장히 좀 어려웠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전만 해도 그래도 좀 버팀목이 되나 했더니 역시나 중국을 때리다 보니까 미중 간의 이러한 무역 전쟁은 우리에게는 아주 굉장히 난감한 상황을 주죠. 왜냐하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둘 다 우리의 시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단골 손님들이죠. 그런데 이 단골끼리 지금 가게 앞에서 싸우고 있는데 누구 편을 들어주기도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눈치를 보는 장세에다가 일단은 우리 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가들은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주식을 갖다 팔고 있죠.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아서 원달러 환율이 오르기도 하고 또 원달러 환율이 오르기 때문에 외국인이 팔고 있는 악순환이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만에 하나라도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한다고 해서 달러를 쏟아 붓는다면 그거는 밑빠진 독에 물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게 결국은 외환 보유고를 날려버린다는 그런 비난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그렇게 시장이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장을 만든 가장 큰 원인은 트럼프의 상호관세입니다. 이게 오늘부터 이제 발효가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25%를 기존에 한미 FTA 때문에 내지 않아왔던 관세를 미국의 상품을 팔 때는 우리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 상품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연방정부에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의 연방정부는 앉아서 떼돈을 버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관세를 매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미 FTA를 통해서 이런 관세를 면제해주겠다 서로 협정을 맺었고 조약을 맺었는데 불구하고 이거를 일방적으로 무시해버린 겁니다. 이런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해서 전 세계가 모두 불만을 갖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 따져본다면 일단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한덕수 대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미국에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고 이 타이밍에 과연 통화가 필요했을까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 대책이 없다고밖에 할 말이 없고 그러다 보니 시장이 불확실성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과 베트남을 우리의 생산 기지로 이용해서 거기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소재와 재료와 또 모듈, 부품을 만들어서 이들 나라에 보내 수출을 해주면 이들 나라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을 이용해서 또 아니면 그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더 적은 비용에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 통해서 생산을 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이든 EU든 전 세계로 수출을 해왔죠. 그런 중국과 베트남이 모두 이 관세가 30%, 40%, 중국 같은 경우는 104%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우리나라는 그 우에 수출하는 물량이 길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재고가 쌓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기업들이 실적이 나빠집니다. 기업들이 실적이 나빠지면 사람들을 해고해서 비용을 줄이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소비도 위축됩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게 다 악순환에 빠져드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미국의 트럼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도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하고 모두가 불안해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증시도 이렇게 온통 하루 종일 파란색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투자 여러분들도 이럴 때 손절매를 빨리 쳐서 첫 번째 투매는 묻지도 따지지 말고 참 동참을 하셔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때 현금을 쥐고 있던 분들은 지금의 폭락세를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었겠지만 지금 물려있는 분들은 속이 타들어가실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장세고 실제로 이렇게 급락을 할 때는 대외적으로 미국도 똑같이 미국 소비자들도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스스로가 결자해제의 마음으로 뭔가 대책을 내놓겠죠. 엊그저께 갑자기 새벽에 미국 시장이 급반등을 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런 상호관세를 중국을 제외하고 유예할 수 있다라는 가짜 뉴스가 백악관에서 나왔다라는 뉴스 때문에 그랬는데요. 그게 과연 가짜 뉴스였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미국 백악관 내에서도 왈가왈부 말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를 지지해왔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그 상호관세를 위반한 백악관 참모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험담을 하고 이 측근, 어떻게 보면 참모들끼리 서로 손가락질하고 싸우는 그런 엉망진창인 상태가 백악관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도 살 길을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 그대로 이러한 일을 일방적으로 미국에서 당하고 있는 한중일 이 세 나라가 같이 협의를 하면 좀 좋았을 텐데 이걸 한덕수 대통령 대행이 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 중국과 일본과 함께 이 문제를 대응하기보다는 독자적으로 협상을 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오늘 시장에 파란색이 나타내는 또 중요한 원인 중에 한 가지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덕수 씨가 예전에 뭐 주미대사도 했고 하면서 미국에 대해 잘 안다고 하지만 그분이 공부하신 게 20세기 그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이라 21세기 분위기를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걱정인데요. 지금 하여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이제 한중일 통상장관끼리 회의에서 우리 한중일 FTA를 추진하겠다고 말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백악관에서 이 우방국, 그러니까 동맹국들부터 먼저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말이 나온 것이죠. 왜? 한중일이 통상장관이 3명이서 손을 잡고 악수하는 장면은 미국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이 결국 한중일 FTA가 성립될 경우 세계 3위의 자유무역지대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에 미국의 입김이 작용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들고 온 건 카지노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카지노 종목들 모두 세 종목 다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한 이유가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중국인 관광객이나 일본 관광객들 우리나라 많이 오셔가지고 외국인 전용 전용 카지노에서 돈을 써줘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불확실한 시장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함부로 여행 가기는 어렵죠. 진짜 돈 있는 사람들만 좀 여행 다닐 겁니다. 그러기 전에는 모두가 좀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나라 카지노 회사들도 적자가 나오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고 그런 회사들도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어서 이 자칫하다가는 적자를 기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목들, 제조업보다는 카지노주들이 하락률이 낮기는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여전히 우리나라는 한 번쯤 외국인들이 평생 한번 와보고 싶어하는 그런 K-팝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좀 안전한 나라고 관광할 거리가 많고 또 소비하고 먹거리가 많고 그러한 뭐 유튜브 동영상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와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그만큼 많이 찾아주고 있고 실제로 작년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실제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건 관광국에서 나오는 그 통계 자료를 보시면 아시는데요. 그 통계 자료에 나오는 수치만큼 이 카지노 회사들의 실적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지노 회사들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특히나 원달러 환율에 있어서 원화가 약세를 나타내고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면 우리나라의 관광객, 특히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면 이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돈을 많이 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오를 때, 원화가 약세로 갈 때 좋은 산업이 어디인지, 실제로 돈을 버는 산업이 어디인지 찾아보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산업 중에 대표적인 것이 카지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지노는 여러분들이 강원랜드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주요 도시 중에 뭐 서울이나 제주도 같은 주요 관광지 같은 곳에서는 이런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그런 카지노들이 굉장히 많이 성업을 하고 있고 여기서 돈을 꽤 잘 벌고 있습니다. 주로 달러죠. 그만큼 이런 카지노주들을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되고 이 회사들이 작년의 실적도 괜찮았고 올해 1분기 실적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봐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건 중국인 관광객들이 지금 보시는 한국관광 데이터 랩에서 제공한 자료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국인들이 그만큼 많이 우리나라를 찾고 있다는 것이고 올해 3분기부터는 외국인, 특히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에게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한시적인 특혜를 줍니다. 그에 따라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더 많이 우리나라를 찾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그만큼 수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카지노주 공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방한 증가 추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관광공사 데이터랩에서 나와 있는 그 데이터 숫자들을 매 분기마다, 매 달마다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봐주시고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과연 이 카지노에서 돈을 쓰고 있느냐 이거는 이 카지노 상장된 회사들이 공정공시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치들을 잘 확인하시면서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당연히 매수를 하셔야죠. 왜? 그 돈을 벌고 있는 결국은 이 기업 가치를 끌어올려준다는 그 바로메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 단체 관광객,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 이 해제, 그러니까 이 한한령을 해제해 준다는 게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방한 여부가 확인되는 것. 이게 이제 중국이 한한령을 거꾸로 이제 해제해 준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결국은 주가는 실적을 그러니까 선반영한다는 이 말처럼 이런 이 카지노 회사들이 돈을 번다는 걸 미리 확인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도 주가가 선행해서 올라가는 것을 올라탈 수가 있는 것이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파란색에 사서 빨간색에 파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파란색에 겁이 나서 손절매를 쳐서 손실을 확정시켜버리고 빨간불에 뛰어들어서 상투를 잡아버리시죠. 그게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쭉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나도 이렇게 좀 위에서 잡지 말고 좋은 종목들을 미리미리 앞서서부터 선점해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지금부터 좋은 섹터를 공략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이제 여러분들도 좋은 종목들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잘 안 뜹니다.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태훈 이렇게 딱 3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또 바로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문자 메시지가 더 편하다 하시면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보시고 또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앞에 QR코드 인식하셔서 좋은 종목들 미리미리 선점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파트너님 강의를 이렇게 쭉 들어봤는데요. 우리가 다음 시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보면 좋을까 하는 생각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하실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과 함께 다음 장 공략 종목들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는 차트는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보시는 차트일 겁니다. 그 지난 하반기 때 흘러내렸다가 올 연초에 1분기 때 횡보하면서 지금 3월 달 들어서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는 이런 차트인데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비슷하긴 한데 이 카지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분기 때 이 바닥을 좀 다지고 그러면서 고개를 쳐들면서 주가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1분기 때 실적이 그나마 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회사는 제주도 지역에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면서 또 그것 때문에도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제주도에 제주 드림타워라는 복합 리조트를 갖고 있으면서 그런 면에서 또 외국인 관광객들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미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바로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이 회사는 1971년에 만들어진 굉장히 오래된 여행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말 그대로 항공권 판매업이나 전세 운수업까지 하는 이 종합 여행업체이기도 하죠. 이러면서도 2020년에 제주 드림타워를 이제 복합 리조트를 만들면서 이 호텔업도 같이 하고 리조트업도 같이 하면서 이런 쪽으로도 수익을 많이 내고 여기다가 또 카지노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LT 카지노라는 것을 갖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데 여기서 꽤 큰 수익을 얻고 있죠. 그래서 전체 수익이 호텔보다는 카지노 수익이 더 많은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전체 매출액 중에 62.49%가 바로 카지노 수익이죠. 그래서 외국인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많이 찾아오는 이 관광객들이 여기 카지노에 들려서 많이 소비를 해줄수록 이 회사는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올해 3분기에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단체 관광객들에 대해서 무비자로 입국시켜주면 그만큼 기회가 더 늘어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원화 약세 쪽에 중국인들의 우리 국내 방문이 많아지고 방한이 많아지고 여기서 이 제주도를 찾는 이들도 역시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그 롯데 관광객들의 매수세가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단은
매수가는 8,500원 이하로 가져가시는데 여기서 손절가를 8,100원으로 굉장히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장이 이제 시장 리스크에 의해서 약화될 때는 이 방망이를 무조건 짧게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손절매를 짧게 잡아드린 건 이걸 깨고 나갈 경우에는 더 낮은 가격에 살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8,500원부터 이제 분할해서 사들어갈 때 8,100원을 깨고 내려가면 그때부터 일부 매도를 해서 밑에 더 낮은 가격에 수량을 더 늘려가는 쪽으로 매수를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매수 단가를 낮추고 매수 수량을 늘리는 겁니다. 이게 매수의 목적입니다.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목표가는 짧게 12,000원을 제시해 드리는데 이 12,000원이라는 가격은 작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롯데 관광개발의 적정 주가가 12,000원 정도로 지금 이 회사의 내재 가치는 그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보다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 매수하면 결국은 12,000원대 정도까지는 주가가 올라줄 것이라는 말씀이시고 지금 분기마다 요번에 1분기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 1분기 실적이 카지노 실적이 꽤 괜찮았습니다. 그렇다는 말들은 1분기 실적이 전체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롯데관광개발은 다른 회사보다 먼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V자 반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먼저 선추매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역시나 카지노를 이용하는 중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이 영업을 하는 회사고 이 회사는 2024년 4분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적자인데 4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시죠. 이 종목은 어디냐면 GKL 그랜드 코리아 레저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한국관광공사가 최대 주주고 한국관광공사가 관광진흥법 5조에 근거해서 만든 회사로 이 외국인 관광객들 유치하고 외화 획득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공기업 성격이 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사는 서울 강남점과 서울 드래곤시티점, 부산 롯데점 이게 세 군데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일본인과 중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이제 매출 비중이 높은 거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GKL은 수익이 많이 늘어나는데 특히나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3분기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가 한시적으로 허용이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화 약세일 때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는 점 이걸 주목해 주시고요. 최근 들어서 국내 기관 투자가 외국인 투자가 양쪽에서 쌍끌이로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 있게 보시면서 매수가는 11,1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800원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지금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불안한 장세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목표가는 이 회사는 15,000원 정도 좀 높게 제시해 드렸는데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경기가 침체하더라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면 그만큼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15,000원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종목들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혼자서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외롭다. 아, 지금 팔아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공부방은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이 시장을 읽어낼 수 있는 힘, 이 영어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잘 뜨지가 않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태훈 이렇게 딱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파트너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밴드 공부방 들어가면 또 이 히든 종목들 볼 수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실 종목은 어떤 거 있을까요? 자, 마지막 종목 나갑니다. 이 종목은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 카지노 회사인데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옛날 모래시계라는 드라마에도 배경으로 사용된
그런 카지노입니다. 굉장히 역사가 있는 카지노인데요. 워커힐 호텔에도 갖고 있는 카지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번에 장충동에다가 굉장히 5성급 이상의 럭셔리 호텔을 이번에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꽤 많죠. 5,500억이나 은행에서 부채를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주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주가 관리 차원에서라도 이 매년 10% 이상 성장을 하고 배당도 기존에 100원 주던 거 150원, 50%나 상장시켰습니다. 그만큼 이 회사가 주가의 관리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서울, 인천, 부산, 제주 각각 한 곳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올랜도에도 호텔을 갖고 있고 거기서도 카지노 사업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일본에 이 세가삼이라는 회사께 협동을 해서 일본 관광객들을 한국에 많이 유치합니다. 특히나 이 도박, 이 카지노를 즐기는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 대상으로 하는 이 매출 비중이 거의 한 80% 되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뜻은 앵화가 강해지면 이 파라다이스는 일본인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그런 회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앵화 강세일 때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그저께 원엔 환율이 1,000원이 넘었죠. 이 말뜻은 파라다이스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시장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매수가 11,200원, 손절가 11,000원을 제시해드리고 목표가 15,5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같이 시장이 나쁠 때 V자 반등이 먼저 나올 놈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놈에 먼저 들어가서 바람 불 때 자리 잡고 지키고 있어야 결국은 수익을 가져가십니다. 그 부분 명심하시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매수가, 목표가까지도 꼼꼼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종목, 관심 종목에 편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혼자서 하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팔아도 될까요?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역시도 이제 전혀 망설이지 마시고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그냥 가까이만 가져다 대셔도 영어로 된 링크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파트너님과 함께 다음 장을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잘 뜨지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태훈 이렇게 딱 3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고 또 이 시장을 쭉 읽어내시는 흐름까지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장 마감 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세밀하게 시장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요. 오늘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내용들과 함께 내일 오후 4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